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성 유지 그 첫 번째 시간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아주 조금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넘어오네. 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인 즉슨, 그쵸? 여러분들 27강으로 이거 딱 완벽하게 끝내려면 그런 것 좀 이해해 줘야 돼. 아시겠죠? 예, 제가 저 60분, 원래 50분의 한 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50분을 훨씬 넘기고 60분도 넘긴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 저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제 강의 듣고 어디 가서 성적 올랐다, 잘 받았다, 생명과학 이거 나 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지지라고 해줘요. 애들이 지지, 저를 별명 지지 까끼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수능 잘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호르몬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참 3점짜리부터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들의 교재 131페이지. 자, 밑줄 쫙 치세요. 심장과 연결된 자율신경의 일부를 밑줄 쫙. 일부의 일부. 그러니까 이제 딱 보시면은 X와 Y 딱 구분하셔가지고 자극 주기 전에는 이 모양이었는데 자극을 줬더니 이 모양이 꼴이 됐어요. 더 빨라졌어. 더 빨리 뛴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신경은 바로 교감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이구나. 앞에 짧은 거, 절전, 즉 시냅스 전 뉴런은 생략됐고 시냅스 후 뉴런, 즉 저루섬유, 시냅스 후 뉴런만 그려놓은 거다 이 얘기야. 그럼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나가는 건 뭐야? 노르!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기억, 가해 뉴런에서 신경세포체는 이 가해 뉴런은 요 뉴런은 앞에 있는 뉴런과 즉 시냅스 전 섬유 또는 절전 섬유, 요 뉴런과 시냅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요 교감신경절이라고 그래요. 교감신경절. 그리고 이 녀석이 척수에 있고요. 이 녀석이. 알겠죠? 척수에 존재하는 건 앞에 있는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시냅스를 형성합니다. 아시죠? 따라서는 기억은 틀렸습니다. 신경절을 형성하죠. 척수에서 밖에서 신경절을 형성합니다. 이은 가해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노르,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A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그렇죠. 여기서 자극 주면 쫙 전도가 일어나서 여기서는 시냅스 소포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가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아드레날린이 나가가지고 얘가 박동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의 교재 132페이지 4번이에요. 4번. 그러기 전에 3번 잠깐 봐보세요. 3번 132페이지 3번 좀 봐보세요. 3번. 제 3번은 그냥 사실 스킵하려고 했는데요. 점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잠깐 좀 봐주세요. 이 B는 감각 뉴런으로 후근으로 들어갑니다. 써주세요. B는 감각 뉴런이고 후근 들어가는데 후근. 그 다음에 A는 연합 뉴런, 그 다음에 C는 운동 뉴런. 운동 뉴런 전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 뉴런 전근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감각돼 가지고 C가 흥분이 되는 거죠. C는 흥분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B하고 C는 흥분돼서 수축해. 대퇴근이. 알죠? 그 위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거야. 이게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그래서 무릎 반사 땡그라미 치시고. 하지만 C 밑에 있는 거 봐봐. C 밑에 있는 것도 운동신경인데요. 그건 오금근에 연결돼 있거든요. 오금근. 그쪽은 오금근은 수축을 시키지 않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세트로 무릎 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흥분. 그래서 수축시키는 거 대퇴근이야. 위에 있는 근육 대퇴근. 하지만 밑에 있는 근육은 억제돼요. 수축하지 않습니다. 이제 늘어나겠죠?
대퇴근이 수축하니까 밑에 있는 오금근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A를 경유해서 C의 밑으로 내려가는 그 뉴런은 억제다. 요것까지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디귿 보시면 B나 C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체성신경이 돼요. 왜? 자율신경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허벅지 근육 이런데 자율신경 분포해서 뭐 하려고? 예? 자율신경 분포해봤자 거기서 자율적으로 허벅지가 막 움직이고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체성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아 뜨거 하면 이거 자율신경이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죠. 척수반사긴 척수반사인데 평상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은 골격근이고요. 거기에는 체성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대퇴근 있죠. 다리 들어 올릴 때 대퇴근, 그 다음에 다리 오므릴 때 오금근. 이런 대퇴근과 오금근이 골격근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분포하는 C 같은 경우도 체성신경이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요. 이제 132쪽에 우리들에게 요새 132페이지 4번은요. 척수죠. 후근에 감각 뉴런 들어가죠. 소장에서 이제 감지된 감각 뉴런이 딱 들어가죠. 그래서 야 음식이 왔나 봐. 네. 아닌데 음식이 왔으면 부교감 신경분에서 쫙 수축 시켜야 되는데 가만있어 봐. 척수에서 뻗어나오면 교감이네요. 앞에 게 짧네요. 자 물론 여기는 이제 전근이고요. 여기는 후근이에요. 감각 뉴런이 들어가는 후근. 여기는 운동신경이 나오는 전근이죠. 근데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기니까 교감 또는 척수에서 뻗어나오니까 교감. 소장은 써줘야 되겠죠. 내장근. 내장근은 민, 무, 니, 근, 불, 수, 의, 근 이런 거에는 자, 율, 신, 경, 이 분포하고 얘네들 이 소장의 중추는 누구야? 연, 수 됐죠? 연수로부터 딱 신호를 받은 게 이렇게 뻗어나오는 거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는 뒤로 들어가니까 감각 누르니까 후끈 감각하니까 후끈 달아오르네. 좋습니다. 이은 B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이건 교감신경이니까요. 여기는 아세틸콜레인 찍찍찍찍찍. 요거는 교감신경이니까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이은 틀렸죠. 디귿.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끊어주세요. 슬러시 끊어줘. 자 소장에서 흡수가 이거는 왕성하게 운동할 때지. 밥 먹고 나서 그냥 주물럭 막 거리고 있어. 여러분들 위 움직여봐. 소장 움직여봐. 여러분들 의지대로 안 되죠. 알아서 연수가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활발하게 흥분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흥분할 때예요. 위장 운동이 활발할 때는. 알겠죠?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수축력이 강해서 주물럭 확실하게 그냥 팍팍팍팍 움직여주는 거야. 밥 먹고 여러분들 부교감 신경 흥분됐을 때 눈 개슴치레 해가지고 식곤증 있을 때 한번 배에다 손을 딱 얹고 느껴봐.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나만 그런가? 자, 따라서 소장의 수축력은 평상시보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교감신경이 지금 흥분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C에서 분비된 물질이 즉 교감신경 말단에서 이제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나가니까 소장의 수축력이 감소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소장이 팍팍 움직이는 거 수축력이 감소해서 살살 그럼 거의 소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움직임이 둔화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예요.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 그럼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흥분해가지고 소장의 소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수축력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이런 자료 하나 잘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 6번은요. 이건 그림 좀 잘 챙겨 두세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요건 자율. 딱 보면 자율. 앞에 끼 교감. 됐죠? 네, 교감. 자, 교감이고 교감을 이루는 두 뉴런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앞에 게 긴데 부교감. 부교감이 가면서 척수에서 나오는 부교감은 어디서 나오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척수에서 나오는 부교감. 척수 끝. 척수 끄트머리. 오케이. 척수 끝. 척수 끝에서 그쵸. 맨 밑에 척수 하단부에서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나오면 어디로 가요? 어디게? 방광. 예, 방광으로 가서 방광을 수축시켜서 오줌 잘 나오게 한다. 아시죠?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고요. 요건 골격근. 골격근에 분포하는 건 신경절이 안 보이죠. 이런 신경절이 안 보이니까 이거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예. 그리고 운동 뉴런이고 마리집 신경이고. 알겠죠? 예, 그래서 수의적 운동, 즉 뇌에서 대뇌에서의 명령을 받들고 딱 여기서 척수에서 나와서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게 내 대뇌에서 해가지고 척수를 통해서 나온 이 체성신경이 운동신경, 그죠? 이 체성신경이 바로 이렇게 골격근을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잼잼잼 좋습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나올 때는 많이 섞여서 나오니까 마리집이다. 피복을 둘러야 된다.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전은 마리집. 여기는 민마리집. 얘는 체성신경, 운동신경이니까 마리집. 자, 그림을 잘 봐두시라고 제가 문제 넣었고요. 넘겨주세요. 7번 같은 경우는요. 야, 요거 부교감신경이죠. 어디서 나오죠? 부교감신경은 척수 끝. 요거 교감신경이죠. 어디서 나오죠? 척수 중간 부분. 됐죠? 요거 칼륨의 유출. 흥분이 사라지는 거죠? 흥분이 사라질 때는 재분극. 됐죠? 네.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 연수에서, 이거 연수가 아니라 동공으로 가니까 중뇌죠. 중뇌에서 바로 부교감신경 나옵니다. 중뇌에서 바로 부교감신경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척수에서 이렇게 교감신경이 나옵니다. 물론 중추는 여기 중뇌에서 이렇게 해서 척수에서 이제 뻗어나온 게 이거죠. 예. 척수에서 나오면 앞에 짧은 거 교감이죠. 교감신경. 중뇌에서 바로 나오면 앞에 긴 거 부교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동공이 축소된데 부교감. 빛의 양이 많을 때 또는 평화로울 때, 안정을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화났을 때, 흥분했을 때, 싸울 때 또는 빛의 양이 적을 때, 어두울 때. 이게 동공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눈과 연결된 신경은 모두 뇌신경이다. 이건 중뇌에서 나오니까 이 신경은 뇌신경이 돼요. 하지만 이건 척수에 연결됐으니까 척수신경이죠. 교감은 척수신경이에요. 아시겠어요? 교감은 척수신경.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뇌신경. 이건 교감신경 흥분하면 가와 같이 홍채가 변한다. 아니죠. 홍채 동공 확대지. 예, 싸울 때 동공이 확대되는 거. 교감신경 흥분하면 확대가 일어납니다. 동공이 확대. 자, A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찍찍찍찍찍찍 전달해서 흥분되면 야, 이 활동 전이의 빈도가 증가해서 여기서도 찍찍찍찍찍찍찍찍 많이 나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교재 135페이지 항상성 유지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부터는 좀 약간의 패턴의 변화를 좀 줘볼까 생각합니다. 패턴의 변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거 뭐냐면은 이제 뭐 그림 노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 카페에서 이제 원하시면은 드리고 아니면 PDF 파일로 이제 드립니다. 근데 가장 좀 유용하고 좀 효과가 좋은 쪽은 이 호르몬 쪽입니다. 호르몬의 양도 많다고 생각하시고 외울 것도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것만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호르몬이 지금 양이 많다고 지금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저는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왜? 아니 호르몬 지금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호르몬 딱 보고 내일 모레 또 10개가 또 생겨. 호르몬이 한 달 있다 20개가 또 생겨. 두 달 있다가 50개가 또 생겨. 호르몬이 만약에 그렇게 생긴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해. 외울 게 많구나. 빠뜨그러나 이게 다야. 아니 이거 정해진 거 요것도 못 외우시나? 아니 호르몬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뺄 거 빼고 그냥 선생님 뺄 거 빼고 외우면 안 돼. 호르몬 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이쪽 개념 쪽은요. 여러분들이 2014년도 수능 개념 제가 이제 수능 개념 작년 거 찍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제가 열심히 찍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특이 짧지만 여러분들 개념 부족한 부분들은 EBS에서 그렇게 활용하면 돼요.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의 어느 정도의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을 제가 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수업을 하는데 역시 실력은 향상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다 해. 걱정하지 마. 빠지는 거 없어. 우리들의 교재 140페이지.
이 학생 낸 문제부터 풀어보자 이거야. 호르몬의 특징 OX 퀴즈. 와! 에이, 네. 자, 호르몬은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들이 소통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세포가요. 여기 있는 세포가 멀리 떨어진 친구한테 신호를 보내고 싶어. 자, 그럼 편지 써. 네. 그런데 어디다 실어서 보내느냐? 어디다 실어서 보내느냐? 온몸 구석구석 안 가는 데가 없는 혈액에다가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한테 보내고 싶어. 언제 우리 친구한테 언제 편지가 올까? 언제 신호가 올까? 자,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안테나를 세우고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이 내버리는 호르몬은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혈관으로 이제 분비가 된다는 얘기. 혈관으로. 됐죠? 혈관, 즉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 혈액에서도 혈장에서 녹아서 운반됩니다. 혈구 아니에요. 혈구가 아니라 혈장입니다. 자, 이렇게 운반되는데 이 혈액은 온몸 구석구석 다 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여기 있는 세포들한테는 신호를 못 줘요. 왜? 신호를 받으려면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수용체가 얘랑 결합을 못 해요.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 호르몬이 얘랑 합체 도킹 못 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도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근데 여기는 합체 도킹 할 수 있어. 이 세포랑. 합체 도킹 해가지고 지지지 으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해. 야, 감격하지. 그래서 생리 기능을 조절해. 이 생리 기능 조절 물질이 바로 호르몬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호르몬에 분비되는 세포, 내분비 세포고요. 그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면 내분비샘이라는 기관이 되지요. 내분비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뭐라고? 내분비샘. 그 다음에 호르몬이 목표로 하는 세포는 표적세포.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 그렇죠.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하죠. 호르몬은 특정 호르몬은 특정 기관에 가서 작용합니다. 그걸 이제 기관 특이성이다, 뭐 기관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있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생리 기능 조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미량으로 조절하는데 이거보다 많으면 과다증 생겨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이거보다 적으면 미량인데도 적으면 결핍증 생깁니다. 이게 호르몬의 특징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 호르몬은 내분비라고 했습니다. 내분비. 자, 그렇다면 내분비 말고 뭐도 있겠어? 왜? 분비도 있겠죠. 외분비샘도 있겠죠. 그죠? 내분비와 외분비. 자, 내분비와 외분비 차이는 뭐냐? 뭐 내분비는 혈액으로 분비합니다만 외분비는요 밖으로 분비합니다. 대신 밖으로 분비할 때 분비관이라는 게 필요해요. 분비관이 필요해요. 분비관. 알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거. 침, 즉 소화액, 콧물, 눈물, 젖, 땀, 이런 것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분비, 샘에서 분비되는 것들입니다. 분비관을 통해서. 좋습니다. 떡 부러지게 이렇게 알아두면 이 학생이 낸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내분비에서 생성된 호르몬.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 특정 분비가 아니야. 특정 분비관이 아니라 혈액, 혈관으로 분비됩니다. 호르몬이 생성되는 기관, 내분비 기관이라고 그래. 됐죠? 이건 표적기관 아닙니다. 표적기관 아니야. 네, 표적기관 아니죠.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죠. 작용하는 기관을 표적기관이라고 하죠. 미량 생리작용 조절,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 예를 들면 인슐린이 결핍됐다. 그럼 혈당을 낮추지 못하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병. 또는 글루카곤이 과다해졌다. 글루카곤이 과다해지면 혈당을 많이 높아지니까 역시 당뇨병.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기능을 정확하게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140페이지 2점 수능 테스트인데요. 자, 이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 세포 어디서 나오느냐?
이자에서 나오는데요. 이자에서. 그죠? 이자에서 베타 세포라는 데서 나와. 이자섬이 있습니다. 옛날에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자섬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추죠. 그래서 심청이가 배타고 인당수가서 떨어졌다라는 그 심청전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와 신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인슐린은 이거 세포 X 뭐예요? 이자의 베타 세포 내분비 세포가 되고요. 여기서 찍찍찍찍찍 혈액입니다. 혈관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죠. 자 그리고 나서 세포 Y는 뭐냐? 인슐린의 표적 세포는 간이나 또는 근육이에요. 간이나 근육. 자,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 인슐린의 기능을 좀 알아봐야겠네. 자, 인슐린 얘기만 들어봤지? 도대체 기능이 뭔지. 얘기만 들어봤지. 자, 잠깐만. 먼저 우리들의 마스코트, 기웅이 오빠를 그려 봐야겠다. 혼자서도 잘 놀아. 나는 진짜 혼자서도 잘 놀아. 혼자서. 진짜? 아 그럼 물론이지. 너랑 대화할까? 아 시간 없어. 가자. 자 여기가 간뇌. 자 여기 간뇌 시상하부 호르몬의 조절 중추, 항상성의 조절 중추. 자 간뇌랑 딱 독립돼 있어. 이건 뇌하수체 전엽 딱 연결돼 있어. 이렇게 간뇌랑 연결돼 있어.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 딱 목에 갑옷 형상의 셈, 갑상샘 딱 거기에 부착돼 가지고 새들어 살아. 이렇게 부착돼 있어. 부갑상샘 딱 이자 그 다음에 콩팥이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 콩팥이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맨날 왜 이렇게 착하게 생기면 놀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응? 착하게 생겼다고. 착하게 생겼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오마이 갓드께서 너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해가지고 눈부신 모자 하나 딱 씌워줬잖아. 눈부신 모자 하나 딱 씌워줬더니 이 녀석이 Hey, hip hop man, put your hands up, yeah. 이렇게 변했잖아 지금. 완전히 모자 하나 딱 돌려 쓰고 그런 그림이야. 잘 안 보이나? 좋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극복했어. 자, 이 눈부신 모자, 부신. 자, 콩팥이 씌운 이 눈부신 모자, 부신, 겉질, 앤드 속질. 자, 제가 얘기한 거 다 우스갯소리 다 이유 있습니다. 스트레스 대항기관이야.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라고 만든 부신이야. 부신. 알겠지? 부신. 눈부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정소, 난소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생식단원이 빠져가지고 뭐 EBS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팔도 생식 최강 딱 뜨지 않습니까? 제 연관 검색어 그죠? 생식단원 있을 땐 뭐 거의 생식 유전 제가 최강이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생식단원이 빠졌어. 그러면 이제는 뭐 유전만이라도 최강? 아니야. 다 최강이야. 이러기도 참 뻔뻔하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분비샘 여기 이제 중추고요. 이건 자, 이 내분비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호르몬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고요. 이자섬이에요. 이자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내분비샘이에요. 이자섬은 내분비샘.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이 있어요. 자, 인슐린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거죠. 혈액이 있어요. 네. 자, 혈액이 있는데 여기서 혈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막 올라가. 혈액에 있는 포당이 양이 많아진 거야. 고혈당이 됐어. 자, 혈당량이 많아지면 누가 느끼죠? 간내 시상하부가 맨날 피를 맛보고 있어. 간내 시상하부 너 진짜 피만만 보냐? 뱀파이어야? 왜 이렇게 달아?
달아 와라키 달아 너무 달아. 그래서 야 너 흥분해. 쫙 흥분시켜. 혈당이 높아지면 간내 시상 하부가 야 너 흥분해.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이 부교감 신경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 그렇지? 이자의 베타 세포를 자극해. 그럼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찍찍찍 나옵니다. 자, 인슐린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운반돼요. 그러다가 자, 여기 간이나 또는 근육세포야. 간 또는 근육세포. 거기 갔더니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 인슐린 수용체. 여기에 인슐린과 합체 도킹! 인슐린 수용체랑 합체 도킹하니까 옆에 포도당 통로가 쫙 열리면서 이 혈액에 많았던 포도당이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 쭉쭉 포도당이. 자, 포도당이 들어가니까 이 인슐린이 또 인슐린 수용체한테 명령을 내려. 야, 빨리 글리코젠 합성 효소 깨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고 있는 글리코젠 합성 효소가 깨어나면서 포도당을 다당류인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줄어드는 거지. 혈당이 낮아지는 거지. 혈당이 낮아지잖아. 그래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또는 뭐 CO2나 H2로 이제 분해되게 돼서 이제 결국은 혈당량을 낮추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인슐린. 자, 세포 내로 포도당을 인시킵니다. 떠올려. 알겠지? 뭐뭐 안으로 슐린. 야, 인슐린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자, 혈당을 낮추는 이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이제 혈당이 낮아졌어. 혈당이 낮아지니까 간내 시상하고 부교감 신경 흥분을 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베타 세포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가만히 있어봐라. 인슐린의 분비는 그렇지.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야. 음성 피드백. 자, 혈당이 높아졌어.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나왔어. 인슐린이 혈당을 낮췄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혈당이 낮아지니까 또 그 결과 또 인슐린이 또 줄어들어. 지금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인슐린이 줄어드니까 또 혈당은 또 올라가. 혈당이 또 올라갔을 때 인슐린은 또 많아져. 아니, 끊임없이 이 호르몬의 양은 많아지면 줄어들고 줄어들면 많아지는데 이거지. 이거 혈당이 높아지면 높아져서 인슐린도 많아지고 혈당이 낮아지면 또 인슐린도 낮아지고 다시 또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높아지고 와, 혈당에 의해서 계속 자기가 한 역할 때문에 자기의 양이 계속 결정되고 있다 얘기야. 이런 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많아지면 줄어들고 줄어들면 많아지는 그 반대 방향, 억제되는 방향, 그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라는 말을 써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배란 있죠, 배란이라든가 아니면 분만, 출산 있죠. 배란일 때 뭐 LH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이제 뿌슝 하고 난자가 이제 방출되고, 분만은 이제 옥시토신 자궁 수축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응애하고 이제 애가 나가는데요. 요런 거 빼고는, 요런 건 양성 피드백이라고 해서 요런 건 빼고는요, 대부분 호르몬 있죠. 그러니까 모든 호르몬은 피드백에서 그 양이 결정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요런 건 양성 피드백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음성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그 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지지도 않게, 너무 적지도 않게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알맞게 호르몬 분비가 조절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우리 몸에서 알아서 조절해. 내가 지금 야, 인슐린 얼마큼 나와야 되지? 야, 아드레날린, 글루카곤?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당질코르티코인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야야야, 잠깐만. 이거 FSH 나와야 돼? TSH?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알아서 음성 피드백으로 그 양이 결정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호르몬, 자, 인슐린 어떤 원리로 그 양이 결정된다고요? 음성 피드백. 명심하세요. 글루카곤은요? 역시 음성 피드백. 왜? 자, 글루카곤은 언제 나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혈당이 떨어졌어. 배고파. 운동했어. 식사 전이나 운동할 때요. 운동하면 포도당 많이 쓰잖아. 아까 뭐 혈당이 올라갔을 때는 이거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혈당 올라갈 때는 식사 후입니다. 알겠죠? 밥 먹으면 혈당 올라가죠. 포도당이 흡수되니까. 네, 요건 이제 밥 먹기 전.
꼬르륵 꼬르륵.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이에요. 아이고 카메라가 그냥 맛있는 닭고기로 보이네 그냥. 아이고 먹고 싶어라 그냥. 햄버거로 막 보여. 자 어쨌든 보시면 식사 전에 혈당이 낮은 상태입니다. 예, 또 운동해도 혈당이 지금 낮아진 상태인데 이때 역시 누가 그치 간내의 시상 하부가 야야야 왜 이렇게 안 달아 안 달아 그래서 얘는 안 달기 때문에 누구를 흥분시켜 너 흥분해 교감 됐죠?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은 혈당을 낮추고요 교감 신경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싸우고 도망가려면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를 많이 폭발적으로 내야 되니까 혈당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자의 알파세포 또는 부신, 속질 요걸 흥분시켜. 됐죠? 예, 그러면 이자 알파세포에서 누가 나와? 글루카곤. 부신 속질에서 누가 나와? 아에 이 오우 아에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나와가지고 자 간이나 근육세포로 가서 역시 표적기관이 간이나 근육세포예요. 가서 합체 도킹 해가지고는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밖으로 내보내면 혈당량이 증가돼요. 됐죠? 자 그러면요 다시 글루카곤은 언제 나온다고요? 글루카곤? 혈당이 낮아지면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고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을 높이면 자 혈당이 다시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많아지고 이제 글루카곤은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죠? 글루카곤은 줄어들겠죠. 자 글루카곤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혈당이 낮아졌어. 혈당이 낮아졌어. 그럼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 인슐린은 분비가 줄어들고 다시 글루카곤은 증가하겠죠. 혈당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루카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음성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혈당이 적을 때 많이 나와서 높여주고 자기는 줄어들고 다시 줄어들어서 혈당이 낮아지면 다시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다시요. 각각의 호르몬 인슐린 어떻게 그 양이 결정된다고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글루카곤도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아드레날린 또 에피네프린도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자 그런데 얘하고 얘를 비교했어. 이번엔 둘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 하는 기능이 지금 반대야. 이렇게 반대. 이럴 때 이들의 관계를 기랑관계, 기랑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얘하고는 같은 기능 하죠. 지금 혈당을 높여주죠. 얘네 둘은 글루카곤하고 아드레날린은 혈당 높여주죠. 예? 근데 얘는 혈당 낮춰주죠. 그러면 당연히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도 기랑관계, 기랑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하고 얘도. 알겠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혈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들의 교재 140페이지로 오시고 자 교재 내용은요. 본문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맡길 테니까 그거는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통해서 좀 개념을 딱 정립해 주세요. 그럼 여기 봐. 자, 2번을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2번. X는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죠. 이자. 그 다음에 인슐린은 세포 Y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그렇죠? 간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쫙 들어가게 해줘요. 알겠죠? 인슐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인슐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슐린은 겉에 딱 결합을 해가지고는 신호를 줘가지고 포도당 막 들어가게 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들 막 들어가게 해서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디귿. 세포 X에 분비된 인슐린은 모두 세포 Y에서 작용한다. 자, 얘 세포 여기도 있고요. 여기 YZ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도 있고 간세포들 여기저기 있어. 자, 이 세포 X야. 또 여기 인슐린 베타 세포 또 있어. 베타 세포. 근데 이 X에서만 만든 게 한 100개라고 치자. 자, 여기서 만든 게 100개야. 100개. 안 보이나? 100개. 자, 여기 이 세포 X에서 100개의 인슐린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얘가 말하는 거야. 야, 니들 Y한테서만 가서 작용해야 돼. 그랬더니 Why? 왜요? Why? 시끄러! 야, 무조건 아닥! 무조건 Y 가서 작용해. Why?
자, 가자! 그러면서 이 100개 여기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전부 다 합체도킹 옆에서도 있는데 얘네들도 있는데 무조건 100개가 여기 가서만 작용하냐? 하냐?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 여기서 만들어진 100개가 만약에 있다 인슐린, 그러면 지나가다 일부가 얘한테 수용체에 결합해서 얘 작용하고 또 지나가다가 일부가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방식을 좀 바꿨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혈당에 관련된 문제만 좀 여러분들하고 먼저 좀 해결 좀 해볼게요. 혈당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한번 찾아서 해볼게요. 자, 오르들의 교재에서 혈당 조절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좋아. 그게 낫겠다. 한 번 더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혈당량 조절로, 어차피 수능에서는요, 삼투압 조절,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요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지난해 이제 삼투압 오줌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혈당량 조절 아니면 체온 조절. 왠지 올해는 삘이 아직 삘이 안 오는데 좀 9월이나 10월 달에 이제 신기가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체온 조절? 올해 아니면 내년이겠다. 올해 아니면 내년. 좋아. 우리들의 교재 136페이지 그림 보세요. 혈당량 조절 그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고혈당부터 할게요. 밥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밥을. 고혈당이 되니까 여기서 시상하부에서 부교감신경 흥분했더니 베타 빨리 베타! 네! 인슐린 베타 써. 알겠어요? 인슐린 베타 써. 그러니까 고혈당을 이렇게 느끼면 부교감신경 흥분에 의해서도 인슐린을 분비하긴 하지만 베타 세포도 고혈당을 인식하면 이렇게 인슐린 분비하기도 해요. 알겠죠?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받아서 분비하고 고혈당이기 때문에 또 분비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나오면 인슐린이 간으로 포도당을 이렇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간세포로 유입시킨 다음에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글리코젠 합성량이, 즉 저장량이 증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있을 때야. 식곤증은 왜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럴 때 여기서는 열심히 여러분들 나중에 쓰라고 오랜만에 한번 또 그려보네. 자, 여기 간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글리코젠을 저장하고 있는 거야. 자, 저장!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공부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공부할 때 쓸 거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혈당은 피 속에 있는 걸 이제 간에다 저장했기 때문에 혈당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반면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저혈당이야. 그럼 저혈당 신호가 간 내에 가서 야, 왜 이렇게 없어? 너 흥분해! 교감신경 흥분시키고, 또 저혈당 자체가 또 알파세포 흥분시키면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혈액으로 분비돼서 글루카곤이 역시 간이라는 표적기관 가가지고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분해해가지고, 즉 글리코젠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저장돼 있는 양이 줄어들면서 포당으로 혈액으로 나가게 돼. 혈액. 그래서 혈당량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때 똑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교감신경이 또 누구를 흥분시키냐면 부신속질. 부신속질에서 속아에이오, 그죠?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역시 똑같이 글루카곤 똑같이 혈당을 높이는 기능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얘가 스트레스에 대항한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간내 스트레스의 신호를 받아가지고요, 여기 부신 겉질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나 아니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가요. 그래서 무당이 쓰는 번거지 이렇게 연상해도 되는데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하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부신 겉질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또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요 어떻게 혈당을 높여주냐면요, 이 단백질, 지질이라는 그런 영양소를 이렇게 포도당으로 바꿔줘요. 포도당. 단백질과 지방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포도당.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식했을 때, 허기졌을 때, 굶었을 때, 우리 원시 수렵 사회 우리 조상들 며칠씩 굶어. 그런데도 살아남아야 돼. 이미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은 바닥난 지 오래야. 그럴 때도 내 근육, 단백질 깎아가지고 에너지로 쓰는 거야. 물론 지방도 당연히 피하 지방, 뱃살 뭐 이런 것들 지방도 깎아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근육도 깎아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바로 그겁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포당으로 바꿔서 혈당을 높여줘서 에너지로 쓰게 해주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인데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바로 허기, 굶주림, 혈당 낮을 때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돼 버리면요, 스트레스 지속돼 버리면 우리 몸에 이제 정상적인 근육들도 다 깎아버리기 때문에 위 근육도 깎고 12지장 근육도 깎아서 위궤양, 12지장 궤양, 그다음에 항체 만드는 면역 단백질도 깎으니까 저항력, 면역력도 감소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그닥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좋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하나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혈당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잘 풀어봐야겠죠? 우리들의 교재 137페이지 기출문제 다시 보기.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 잘 보시는데요. 문제가 좋습니다. 정상인의 공복 시 포도당을 투여해서 미줄 쫙. 공복 시 배고플 때 포도당을 투여했어. 그럼 시간에 따른 호르몬 X의 농도인데요. 자, 포도당을 투여했는데 호르몬 X의 농도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제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만큼 혈당 정상이니까 0.1%라고 칠게요. 정상인의 혈당량 얼마? 0.1%. 자, 이럴 때 포도당을 여기서 투여했어요. 여기서 딱 투여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포도당을 주사 놨는데, 여러분들 몸에다 포도당을 주사 놨는데, 자, 주사 놨는데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혈당량이. 이건 밥 먹고 나서 혈당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주사를 놓게 되면 혈당량이 이렇게 치솟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솟았다고 칠게요. 그럼 혈당량이 치솟으니까 당연히 혈당을 낮춰야 되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나오니까 당연히 혈당량은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혈당량은 줄어들겠죠. 자, 혈당량이 줄어들게 되면 인슐린도 줄어들겠죠. 됐죠? 네. 좀 오버해서 제가 많이 그렸어요. 이거 포도당. 네. 다시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치솟아서 인슐린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그럼 인슐린도 이제 감소하게 된다. 대신 인슐린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글루카곤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글루카곤이 이만큼 있다고 치면은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글루카곤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2일 때하고 T1일 때, T1, T2일 때 누가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냐? 자, T1은 이제 딱 투입하기 전이고 이제 요 정도다 칩시다. 글루카곤이. 근데 T2는요. T2는 인슐린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혈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야. 혈당이 높은데 뭐하러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글루카곤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이때보다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죠? 인슐린은 많아지고. 됐죠? 자, 따라서 T2일 때보다 T1일 때, 그렇죠? T1일 때가 높고 T2일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겠죠. 글루카곤은. 기억 맞고. 그다음에 혈당량은 T3일 때보다 T2일 때 높다. T3, T2. 자, T3, T2. 혈당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란색.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슐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입한 포도당, 즉 혈당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T2보다 T3가 더 감소하는 거죠. T1에서 주입한 게 점점 T2에서 줄어들고 T3에서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수능 만점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그려줘야 돼요. 포도당이 이만큼 투여됐는데 인슐린 때문에 줄어들게 되겠구나. 그럼 X는 당연히 인슐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혈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 호르몬인 그 인슐린이 되는 거니까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교재
141페이지. 141페이지. 6번 들어갑니다. 6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및 줄쫙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만약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했다. 그럼 혈당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좀 많이 안 나와. 평상시. 그 탄수화물보다는.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인슐린에게 부담을 주는 거야. 아우 또 탄수화물 먹었어. 이렇게 투덜투덜대고 인슐린 나가는 거야. 아 제발 인슐린에게 그러니까 어깨를 무겁게 하지 말자. 좋아. 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후 혈액 속 포도당과 물질 A의 농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녹말이 분해돼서 아밀레이스, 그다음 말테이스에서 분해돼서 소장에 흡수된 다음에 포도당이 이게 치솟으니까 혈당이 올라가니까 누가 감소해? 혈당이 올라가면 따라서 증가하는 건 누구야? 이렇게 따라서 증가하는 호르몬이 있어. 이건 인슐린이 되겠죠.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인슐린은 증가하지만 반대되는 녀석이 있네. 이건 혈당을 높이는 녀석이겠네요. 글루카곤. 이 녀석은 감소하겠네요. 따라서 A는 글루카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입니다. 이음 맞고 기억 틀렸죠? A는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한다. 뭐 그렇게 하면 맞겠죠.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하니까. 하지만 A는 글루카곤이니까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디귿. 식사 직후 혈당량 증가는 식사 직후 왜 혈당량이 증가했냐? 얘가 감소했냐? 원인과 결과를 보세요. 지금 얘가 이만큼 있었는데 얘가 증가하면서 얘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따져주세요. 원인과 결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혈당이 상승한 이유는 소화돼서 흡수됐기 때문에. 때문에. 7번 들어갑니다. 자, 7번은 바로 뭐냐면 이자에서 운동하는 동안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이 미줄좌 그리고 운동에다 땡그라미. 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 흥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을 높여야 돼요. 왜? 계속 포도당 쓰잖아. 근육세포들이. 야, 이럴 때 포도당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혈당을 높여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 그때 교감신경 흥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자에서는 누가 나와서 혈당을 높여줄까? 이자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 운동을 시작했더니 이런 호르몬이 나왔다. 그럼 이건 글루카곤. 혈당 높여주는 거니까 글루카곤. 이건 반대로 줄어드는 거니까 인슐린이겠구나. 이자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자만 따진 거야 지금.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지금 이 호르몬은 인슐린. 혈당을 높여야 되는 호르몬은 증가해. 됐죠? 운동하는데 혈당 얘가 많아지면 곤란하죠. 운동하고 있는데 혈당까지 낮추면 어지러워 하늘이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 교감신경 흥분하면 Y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이 녀석은 부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이 녀석이 바로 교감신경의 작용을 받아서 혈당을 높이게 되는 거죠. 알파세포에서 분비돼서. 운동하는 동안 간에서의 글리코젠 합성 속도는 운동하기 전보다 증가한다. 자, 운동하는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낮아지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세포 글루카곤 부신 속질에서 AEO 자, 얘가 나와서 쭉 해서 글리코젠 분해 속도가 증가되죠. 운동하게 되면 글리코젠 분해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합성 속도가 아니라 분해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혈당 조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호르몬 그 두 번째 파트 to be continued.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